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오늘 뭐 배운다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다들 아침이라 기운이 없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장자의 호전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다룬 장자 기억하지? 가볍게 복습하고 호전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자는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생김과 없어짐 그리고 변화의 근원은 바로 이 도라고 주장을 했죠. 도가 뭐였죠? 도는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 세상 만물을 관통하는 원리였죠. 자연은 모두 도라는 동일한 근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동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이와는 대조되는 개념이 뭐였더라? 바로 인위이죠. 인위는 인간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인위, 집착에서 멀어져 사물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지는 경지가 바로 물화였어요. 자, 이 개념에 집중해서 다음 호전몽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장자는 그저 우쭐거리며 날아다니는 한 마리 나비에 불과했죠. 장자는 그 나비가 장자 자신임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자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고 장자는 나비가 아니었던 거죠. 장자가 말했어요. 이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이 꿈을 통해 장자는 나비와 자신, 꿈과 현실 사이의 구분이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의 나 또한 나비일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장자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장자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인 것입니다. 자, 지금 고개가 자꾸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데 아직 1교시야. 1교시부터 졸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물아일체에 도달하기 위해 장자가 제시한 바는 바로 자신의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과 일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본성이라고 보았고 이것이 도에 다가간 삶이라고 본 것이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한쪽 면에만 집착해 편견이 생기고 이 편견에서 혼란이 시작된다고 봤어요. 즉, 나비 혹은 인간 한쪽에만 집착하면 평화에 도달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평화로운 삶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굿닥. 여러분, 일어납시다. 다들 잠에서 막 깨어났네요. 그래도 이제 수업을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쯤에 독일어로 자다가 뭐였는지 배웠는데 기억나는 사람? 다들 기억을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죠? 야, genau. schlafen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schlafen 동사의 현재 인칭 변화형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봤는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먼저 ich schlafe, du schläfst, er, sie, es schläft,
wir schlafen. Ihr schlaft. Sie schlafen. Sehr gut. 그러면 우리가 schlafen이라는 단어도 배웠고 이렇게 졸려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침 생각나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die Schlafmütze라는 단어를 아나요? 이 단어는 잠이라는 뜻의 der Schlaf랑 모자 die Mütze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인데 잠꾸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der Morgenmuffe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er Morgen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맞아요. 아침 인사 Guten Morgen 할 때 바로 그 Morgen, 아침, 그리고 der Muffel은 불평하는 사람, 투덜이 뭐 이런 뜻이 있어서 이 단어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고 일찍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김에 Schlafen wie ein Murmeltier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제 이 표현에서 wie가 무엇무엇처럼 이라는 뜻이고 Schlafen이 자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Schlafen wie ein Murmeltier는 무멜티어처럼 자다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무멜티어는 마멋이라는 동물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 동물을 알고 있나요? 혹시 봤을 수도 있는데 산속에서 냅다 막 소리 지르는 동물 영상 본 적 있어요? 민처럼 돌아다닌 영상인데 그 영상 속 소리가 실제 이 마멋이라는 동물의 소리가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거기 나오는 동물이 바로 이 마멋입니다. 그래서 Schlafen wie ein Murmeltier, 마멋처럼 잔다는 건데 마멋이 겨울잠을 잔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깊이 푹 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Okay, dann machen wir weiter.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네, 여기서는 독일어권의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산트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산트만이라는 단어는 데어산트랑 데어만이 합쳐진 단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샌드맨 정도가 되겠네요. 산트만은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모래를 솔솔솔 뿌려주어서 밤에 들게 해주는 요정입니다. 에테아 호프만의 모래사나이라는 단편 소설에도 산트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설은 독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트만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랄렐루나 산트만 리버 산트만 같은 독일 자장가 가사에도 등장할 만큼 유명한 민간 설화입니다. 들어보자고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 것 같은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자기 전에 독일어도 공부할 겸 오늘 배운 거 복습할 겸 들으면서 일찍 자고 내일은 졸지 맙시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단어 시험 보기로 한 거 잊지 말고 공부해봅시다. Tschüss! 얘들아, 벌써 3교시다. 딱 배고플 시간이네. 조금만 더 힘내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시차에 대해 공부할 거야. 여기 유럽이나 미국같이 멀리 여행 갔다 온 사람 있어? 난 그런 적은 없는데 이거 시차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 난 2시간 차이 나는 베트남에 다녀왔는데도 아침에 좀 힘들었어. 나는 분명 오전 5시에 도착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베트남 시간이었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7시여서 잠도 못 자고 바로 출근한 적도 있어. 기본적으로 시차는 지구의 자전에 의해 생겨나는 거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 여기 태양과 지구가 있어. 태양은 지구에게 빛과 열을 전달해 주는데 이때 태양을 보는 쪽은 이 빛과 열을 받아서 낮이 되고 반대편은 어둡고 추운 밤이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하면 낮이었던 쪽이 밤이 되고 밤이었던 쪽이 낮이 되는 걸 반복하면서 하루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때 지구는 어떤 방향으로 자전한다 했었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고 했어. 그럼 동쪽이 먼저 해를 보게 되겠다. 따라서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시차도 똑같아. 시차의 기준이 되는 선은 경도가 0도인 본초 좌우선. 본초 좌우선인데 여기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 아까 자전을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해서 해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라 그랬지. 그럼 동쪽에 있을수록 해가 빨리 뜨겠지? 그러니까 아침이 더 빨리 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해가 뜨는 것과 똑같이 경선의 동쪽, 즉 동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고 서쪽, 즉 서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느려져. 이때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 15도가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경으로 15도가 늘어나면 1시간이 빨라지고 서경으로 15도가 늘어나면 1시간이 느려져. 그럼 예를 들어볼까?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영국은 경도가 0도. 영국은 경도가 0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세고 있어. 대한민국은 동경 135도. 그럼 우리나라랑 영국의 시간차는 어떻게 될까? 135를 15로 나누면 9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영국은 9시간이 차이 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시간이 더 빠를까 느릴까?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라고 했잖아. 동쪽에 있는 거면 더 빠른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9시간 더 빠르다. 시차에서 외워야 되는 건 얼마 없어. 동경은 시간이 빠르고 서경은 시간이 느리다. 그리고 15도에 1시간이다. 이것만 알아도 수학 조금만 하면 금방 시차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자. 자, 이번 시간만 버티면 점심시간이다. 오늘은 동일한 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가 배운 경제 지식과 사회학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잠 자기 전에 ASMR 들어본 적 있나요? 최근에 ASMR처럼 숙면을 위한 아이템과 콘텐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ASMR이나 수면 유도 음악 같은 콘텐츠는 물론이고 숙면을 위한 베개, 매트리스, 안대 등의 아이템들도 말이죠.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슬리포노믹스입니다. 슬리포노믹스는 잠을 나타내는 슬리프와 경제를 나타내는 이코노믹의 합성어입니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 4,8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국내 수면 관련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요 곡선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까요? 자, 왼쪽의 그래프는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차이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일단 수요 곡선은 수요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숙면을 하게 해주는 푹신푹신한 베개의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판매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바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전과 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다른 요인들의 예시로는 소득, 다른 재화의 가격,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 소비자 선호의 변화 등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늘어나서 푹신푹신한 베개에 대한 선호가 늘어났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더라도 이 베개를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면 수요 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숙면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의 사회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슬리포노믹스 시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들지 못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불안이에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노력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한국 사회 특성상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불안한 거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텐데 하는 의문들이 불안을 키우고, 그래서 당장 해야 할 일이 없어도 TV를 보면서도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고 쉬어도 될 시간, 그때도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사회가 일과 삶의 분리를 막고 현대인의 피로감을 증폭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석대 교수는 사람들이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사회적 분위기로 설명을 합니다. 공감이 되나요? 이번에는 우리가 저번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딴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벌써 종이 쳤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모두 점심 맛있게 먹으세요.